자, 알구전 1단원, 2단원, 3단원 순열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텐데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봤을 때 요거는 니네가 좀 쉽게 풀기 힘들었겠다 라고 생각 드는 부분 위주로 선생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경우의 수는 거의 뭐 사실 어려운 거 별로 없을 것 같고 바로 13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13페이지. 자, 13페이지 연습 문제 중에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자, 첫 번째 10번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216과 204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사실은 초딩들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숫자가 이게 216이 아니라 21만 6천이라든지 아니면 2억 4천만이라든지 이렇게 숫자가 좀 커진다면 과연 어떻게 약수의 개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보려고 해. 그래서 일단 216이라는 수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뭐가 되냐면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이 됩니다. 6의 3승이니까, 그제? 자, 그 다음에 204라는 숫자. 자, 204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7의 1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아기 때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이 둘의 공약수를 구하고 싶잖아? 근데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걸? 공약수라고 하는 개념은 있잖아. 어떤 거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둘이 최대한 얼마까지 공통적으로 숫자를 곱할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2의 횟수를 보면은 얘는 3번이지만 얘는 2번밖에 없거든. 그래서 2는 제곱까지밖에. 3 3번이지만 얘가 3이 한 번밖에 없거든. 그럼 3이 한 번밖에. 자, 이게 바로 둘의 최대 공약수가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왜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하고 곱한다 했잖아? 근데 그 이유가 경우의 수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1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인, 곱셈의 가장 기본이 된 수에 2를 안 곱할 수도 있고 하나를 곱할 수도 있고 두 개를 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3을 안 곱할 수도 있고 한 번 곱할 수도 있고 그럼 경우의 수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고 그 둘을 곱해서 몇 개? 6개가 된다. 자, 이게 10-3번에서 우리가 그나마 알만한 내용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또 해결해 볼 텐데 자, 여기 지금 현재 정육면체가 있죠? 자,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그럼 참 잘 그리지? 자, A라는 점을 출발해서 G라는 점까지 도착을 하는데 중간에 B, C, D 그 다음에 E, 여기 F, H라고 하는 이런 꼭지점을 통해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G 지점까지 돌아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생각해봐.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영도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A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출발하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점이 B 아니면 D 아니면 E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올 수 있는 점이 B 아니면 D 아니면 누구 B 아니면 D 아니면 E가 되게 된다. 근데 B로 간다 해서 여기서 G로 가는 방법이 요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만약에 A에서 D로 처음에 움직였다고 한다면 여기서 G로 가는 방법도 요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처음 이동해서 A에서 E로 이동을 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동이 있어서 총 방법 몇 가지냐면 6가지 방법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봐봐.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A 이 뒤로 들어가는 행동을 B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는 행동을 C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마치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도 돼. 오른쪽으로 간다, 밑으로 내려간다, 뒤로 들어간다. 얘를 각각의 행동 A, B, C라고 놓고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생각해보면 그럼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3팩토리얼 그래서 마찬가지로 6가지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12-1번 문제 첫 번째 문제였고 근데 두 번째 문제도 간단하죠. 2번은 뭘 물어보냐 A에서 C를 거쳐 E로 가는 방법. 자, A에서 C를 거쳐 E로 가는 방법인데 그러면 사실은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 방법이 일단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C에서 E까지 가는 방법은 바로 첫 번째 문서 풀었던 이거랑 경우에서 동일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나 동일하게 6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A에서 C를 거쳐 E를 가는 방법이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에 1번에서 구했던 6가지 방법 곱해서 12가지 방법이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발전유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발전유제 4번. 자, 발전유제 4번. 자, 발전유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을 3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하여 각 영역이 구분되도록 칠하려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이 이렇게 약간 타원 비슷한 게 여기 잘렸고, 여기 잘렸고, 여기 잘렸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만 같은 색을 중국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은 면과 이웃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A란 영역, 여기를 B란 영역, 그다음 나머지 영역도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여기 뭐 1번 영역, 여기 2번 영역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선생님이 아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대한 많은 면과 이웃하는 면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얘를 우선적으로 해치할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3가지 색깔이 있다 그랬죠? 그 3가지 색을요 A, B, C라고 하겠습니다. 3가지 색을 A와 B와 C라고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럼 일단 여기를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3가지 방법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A를 칠했다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다가 내가 A를 칠했다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은 면과 이웃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 얘와 다른 색깔을 칠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2가지 방법의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여기에 뭘 칠했다? B를 칠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여기는 일단은 A하고 B가 아닌 무조건 C를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1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와 얘를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봐봐.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B를 선택하잖아. 그럼 여기 A하고 C를 둘 다 칠할 수 있어. 만약에 1번에다가 내가 만약에 1번에다가 뭘 칠한다면 A를 칠하게 된다면 여기다 A를 만약에 칠하게 되잖아. A를 못 칠하죠. 미안해. 자, B를 칠하게 되면 여기다가 B를 칠하게 되면 여기는 A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으니까 2번을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2가지 방법의 수가 나오게 된다고. 2가지. 근데 만약에 B에다가 뭘 칠해? 자, 2번째 B에다가 1번에다가 뭘 칠하냐면 만약에 C를 만약에 칠한다면 여기다가 C를 칠한다면 여기다가 C를 칠한다면 그럼 2번에는 못 칠할 수밖에 없습니까? B하고 C가 아닌 A를 칠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된다? 2번에서 칠하는 방법의 수가 1가지 방법밖에 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나누기 전에 3 곱하기 2라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2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경우의 수가 2가지, 두 번째는 경우의 수가 1가지. 그럼 더해서 3가지. 그래서 정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3에 해당하는 18가지 경우의 수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 이게 발전 유제 4번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자,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우리 연습 문제 B는 지금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서 이제 2번째 단원의 순열에 관련된 문제 풀이를 또 해보도록 할게. 자, 또 앞에는 마찬가지로 기본 유제 중에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23페이지에 기본 유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증명인데 이거 증명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자, 7번의 문제를 보면은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갈게.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왜 5명 중에 반장, 부반장 2명 뽑아라. 잘 들어. 5명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2명을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이제 기호로 OP2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5명 중에 5개 원소 중에 2개의 원소를 선택을 해서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OP라 하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해봤지만 얘는 얼마가 되냐면 5 곱하기 4가 된다고. 그래서 이 숫자를 기준으로 이만큼의 개수만큼의 연속된 자연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내가 심심해가지고 분모 분자에 1부터 3까지의 곱인 3팩토리얼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3팩토리얼 분모 문제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 5팩 얘를 3팩으로 나눈 쉽게 말해 앞에 거의 팩토리얼을 얘에서 얘를 뺀 거의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요게 이제 순열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했고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NPR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증명 문제들은 다 이러한 성질을 사용을 한다. 그럼 첫 번째, 자, 기본 유제 4번인데요. 기본 7번 문제, 기본 유제 7번 문제인데 1번은 지금 현재 NPR이 뭐가 되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N-R 더하기 1에 곱하기 NP 뭐냐면 R-1이 된다. 요거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앞에 거의 팩토리얼을 둘의 차이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된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N-R 더하기 1은 유지된 상황에서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
앞에 거의 팩토리얼인 n 팩토리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되냐면 n-r 더하기 1의 팩토리얼. 그럼 얘랑 얘랑 약분이 된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약분이 되는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4 곱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이라 해. 그럼 이게 지금 4랑 4랑 약분되면 여기가 3 팩토리얼이 되죠. 여기 숫자가 하나 작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약분이 되면 얘가 숫자가 하나 작아져야 되니까 하나가 작아져야 되니까 바로 뭐가 되냐면 n 팩토리얼을 숫자가 하나 작아져. n-r의 팩토리얼로 나눈 놈이 되고 그것이 바로 npr과 일치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팩토리얼 약분할 때 문자면 헷갈리거든. 나도 헷갈려.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나도 헷갈리잖아. 나도 수학 공부를 한지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닌데 수학 공부한 지 20년이 돼도 맨날 문자가 팩토리얼 약분이 헷갈려. 그래서 맨날 숫자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생각해봐라 라는 게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순열의 수는 아니고 팩토리얼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1번이었고 2번 바로 여기다 가볼게요. 그러면 자, 왼쪽은 n 곱하기 n 팩토리얼인데 오른쪽이 지금 현재 뭐냐면 n 더하기 1의 팩토리얼 빼기 n 팩토리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기 좋으냐면 우변을요. 얘 n 더하기 1 곱하기 n 팩토리얼을 할 수 있지. 쉽게 말해 숫자로 또 예를 들면 뭐냐면 6 팩토리얼 빼기 5 팩토리얼을 계산하는데 이 6 팩토리얼을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고 그잖아? 1, 2, 3, 4, 5에 6까지 곱해진 게 6 팩토리얼인가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얘 5팩하고 5팩으로 인수분해하면 5팩으로 인수분해하면 6 빼기 1이 된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앞에 있는 n 더하기 1의 팩토리얼을 n 더하기 1과 n 팩토리얼의 곱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마이너스 n 팩토리얼이라고 표시한 다음에 얘를 내가 뭘로 인수분해 해주면 n 팩토리얼로 인수분해 해주면 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 돼서 n 곱하기 n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게 바로 두 번째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증명보다는 성질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리 잘 해주시고 자,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몇 당이 풀어볼 문제는 별로 없다가 저 뒤로 넘어가서 27페이지에 유제 연습 문제 A의 1번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4번 문제 한번 잠깐 볼 텐데 자, 몇 번이냐면 자, 연습 문제 A의 1번에 4번 문제 n 3대 n 플러스 2p 3이 자 5대 12가 된다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n 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잘 알겠지만 안에 것끼리 2개 곱한 거하고 밖에 것끼리 2개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돼.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의미야 그렇지. n 더하기 2명 중에 3명을 뽑겠다. 그래서 n 더하기 2, 그 다음 자연수 n 더하기 1, 그 다음 자연수 n을 곱하겠다. 그래서 안쪽끼리 곱해주면 5 곱하기 n 더하기 2, n 더하기 1 곱하기 n까지가 안쪽에 있는 두 놈을 곱한 거고 그럼 밖에 끼리 곱한 건 12 곱하기 자 n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3개 자연수 n 곱하기 n-1 곱하기 n-1이라는 3차 방정식을 해결해 달라는 게 이 문제의 원칙이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2명 중에 3명을 뽑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nd 그 다음에 n 더하기 2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만족하는 n값의 범위는 바로 뭐냐면 3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답을 구했는데 3 미만의 자연수나 정수가 나오게 된다면 걔는 답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송민이 맞지? 송민아, 그지? 자, 그런데 3차 방정식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원칙인데 우리가 양변을 n으로 나누려고 우리가 일반적인 방정식에서는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혹시 0일까봐 못 나누는 건데 n이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하면 여기는 n은 절대로 여기 될 수 없고 그럼 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차 방정식이 되냐? 2차 방정식 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정리를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했어요. 정리를 하게 되면 7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1n에 더하기 14는 0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n 빼기 7에 그 다음에 7n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자 자연수 n이 7분의 2가 되는 건 불가능하므로 그래서 n값은 얼마가 되게 된다? 7이 되게 된다 라는 게 연습 문제 A 1-4번 문제 풀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자 발전 유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전 유제 2번 문제 자 발전 유제 2번 문제 볼게요. 스페셜
7개의 문자를 사용하여 만든 것 중에 이와 아이 사이에 적어도 아이의 하나의 문자가 오는 거. 자, 적어도라는 거 나오면 승아가 우리 어떻게 푼다 그랬어, 보통?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푼다 그랬어? 그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지금 S, P, E, C, I, A, L이라고 하는 7개의 문자를 나열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E와 I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오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의 여사건은 바로 뭐냐면 여사건은 E와 I가 이웃하는 경우가 바로 여사건이 되겠죠. E와 I 사이에 문자가 오는 거의 반대는 E와 I가 이웃한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E와 I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서 계산을 하겠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중에 같은 문자 없죠? 7개죠? 그럼 7팩토리얼. 그 다음에 E와 I가 이웃한다 했으니까 E와 I를 묶어주면 이제 그룹은 6개의 그룹. 근데 그 안에 E와 I가 또 위치를 바꾸는 2가지 경우의 수가 또 있겠다. 그래서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계산하는 방법도 얘기했지만 팩토리얼이 좀 많은 경우는 6팩토리얼로 인수분해하면 앞에는 7이 남고 뒤에는 2가 남죠? 그래서 6팩토리얼 곱하기 5로 계산해 주시면 좀 더 간단한 계산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발전 유제 2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단원, 2단원에 대한 내용이었고 3단원 이제 원순열과 중복순열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또 문제 풀이를, 유제 풀이를 진행해 볼 텐데 자, 33페이지의 기본 유제 1번에 2번 정사각뿔의 옆면을 4가지 색깔로 칠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본 유제 1번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정사각뿔? 야, 니네 정사각뿔이 어떻게 생긴지 아냐? 정사각뿔? 정사면체랑 정사각뿔은 좀 약간 다른데 정사각뿔이라고 하는 건 밑면이 정사각형이면서 꼭지점에 수선의 발이 대각선의 중점에 떨어지게 되는 자,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정사각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필이 그림 잘 그렸는데. 에이. 자, 정사각뿔. 자, 그런데 이거의 옆면을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자, 밑에까지 칠하면 상관없겠지만 이 옆면에 4개의 면을 4가지 색깔로 칠한다 생각을 하면 얘는 위에서 봤을 때 입체적인 원순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 2, 3, 4, 7 하나, 돌리는 1, 2, 3, 4, 7 하나.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된다? 바로 3팩토리얼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우리가 뭐 입체적인 도형에 대한 얘기는 안 해가지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고. 자, 넘어가서 몇 번 문제를 보냐면 쭉쭉쭉 없고요. 자, 38페이지 연습 문제 A에 가면은 여긴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 38페이지 연습 문제 A에 일단 우선 3번을 볼게. 근데 여기 있는 문제를 잘 이해해야 거기 그 우리 온류에 있는 문제들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봐봐. 자, 뭐냐면 연습 문제 A의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A의 3번 문제. 자, 문제 보자. 한 부부와 그들의 자녀 2명이 포함된 8명이 원탁에 앉는다는 얘기는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애들 2명에 기타 등등 4명이야. 이 식구가 아닌 4명이 있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원탁 8명이 앉을 수 있는 원탁에 지금 둘러 앉으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8명이 이렇게 원탁에 둘러 앉으려고 하죠. 잘 들어라. 그래서 원탁에 둘러 앉는 경우는 이게 회전을 했을 때 중목이 되는 경우들이 워낙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유화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예를 들어 이 중에 대표 아빠라 그랬어. 아빠. 무조건 아빠 나오면 아빠로 합니다. 자, 아빠가 여기 앉는 방법은요. 한 가지야. 아무도 앉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자리나 다 똑같죠.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아무도 안 앉았는데 똑같잖아. 우리 왜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뷔페 가면은 이렇게 왜 가족끼리 이렇게 먹잖아?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먹게 되는 경우도 좀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접시를 들고 맛있는 음식을 담은 다음에 먹으려고 딱 봤는데 진짜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똑같은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아빠가 여기를 앉는 방법의 수는요 없습니다.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빠가 여기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 애들이 2명이 앉아야 되니까 2칸 건너뛴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 앉거나 아니면 여기에 앉거나 2개밖에 불가능하겠죠. 되니?
그래서 엄마가 여기를 선택하는 방법일 수 일단 두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가 여기 앉았다 치면 그러면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여기 앉아줘야 되거든. 근데 A, 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으니까 자녀 A, B가 앉는 방법일 수는 몇 가지? 두 가지다. 그래서 예를 들어 A하고 B가 여기 앉았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4명, 우리 가족이 아닌 4명은 이 자리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직순열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왜 더 이상 이게 고유화가 됐기 때문에 다 다른 자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마지막에 뭐 하면 된다? 4팩을 계산해 줍니다. 나머지 가족들.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풀이 적을 때 그냥 2 곱하기 4팩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왜 2고 왜 이게 인지 전혀 모르니까 어떤 내용들 같이 좀 정리하면서 들어두는 게 좋겠다. 자, 연습 문제 A에 몇 번을 풀 거냐면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연습 문제 A에 6번 문제. 자, 정리를 좀 해가면서 들으세요. 그게 좀 덜 졸려. 오늘이 12월 31일인지 나 오늘 출근하면서 알았어. 출근하면서 라디오 이게 듣는데 오늘 뭐 보신각 종이 친다 그래서 보신각을 왜 벌써 쳐? 봤더니 오늘이 12월 31일이더라고. 진짜 날짜 가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 12월 31일 또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고 그죠? 내일 또 1월 1일 또 선생님과 함께하고 그지? 정말 즐겁지 않니? 이 수학과 함께하는 2017년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 2017년. 니네가 무슨 띠니? 근데 띠가 용띠? 쌤이 닭띠거든. 닭띠. 내년에 닭에 해라 그러더라고. 좀 좋은 기운이 있지 않을까? 전혀 그런 거 믿지 않지만 괜히 그런 거에 좀 의존해보고 싶은, 또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또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새 바람으로 보신각 종칠 때 선생님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 내년에 내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누구에게 빌어야 돼? 야, 6번 문제 게 세 자리 자연수라 함은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999까지. 이거 몇 개니? 이게 몇 개야? 100부터 999까지 이거 몇 개야? 세 자리 자연수. 몇 개냐? 몇 개? 900개? 원래 개수 셀 때 얘에서 얘 뺀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거라 일단 세 자리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몇 개가 되냐면 900개가 되는 게 원칙인데 첫 번째 1번. 그럼 1번과 2번은 서로 6건이라 볼 수 있겠네. 1이 들어가 있는 거랑 1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거랑 1이 없는 거랑 6건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하면 되겠다.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이 들어있지 않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해달래.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세 자리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원래 0이 못 와요. 근데 1도 못 옵니다. 그럼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일까?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일까요?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숫자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10개의 숫자가 다 올 수 있어. 0, 1, 2, 3, 4, 5, 6, 7, 8, 9라는 10개의 숫자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0이 못 오고 1이 못 오니까 여기 몇 개? 8개의 숫자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몇 개? 1만 제외한 나머지 9개의 숫자가 모두 다 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다. 0도 올 수 있으니까 0이 올 수 있냐 없냐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은 못 와. 0은 올 수 있지. 1이 못 들어가지? 1번 문제가 지금 1이 들어있지 않은 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9가 되고, 그래서 1번처럼 자 1이 포함되지 않은 수의 개수를 구해라. 요거 곱해서 648개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겠어? 전체 900개 중에서 648을 뺀 거. 근데 보통 문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2번을 물어봅니다. 바로. 그럼 니네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야, 세 자리 자연수 중에 1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적어도니까 6건을 생각해야 되고, 그럼 1이 들어가지 않은 수를 생각한 다음에 그거에 6건을 빼야겠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25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연습 문제 A의 6번. 자, 연습 문제 A의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A의 7번 문제 볼 텐데, 1이 적힌 카드가 3장, 2가 적힌 카드가 2장, 0이 적힌 카드가 1장, 그래서 총 6장의 카드가 있는데 내가 얘를 가지고 6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한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6개의 수를 모두 사용하는데, 근데 제일 앞에 못 오다. 뭐 못 오니? 0 못 오죠? 그래서 난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하려 한다. 첫 번째, 제일 앞에 숫자가 1로 시작하는 경우. 그러면 남는 숫자가 누가 남게 되냐면 봐라. 1, 1, 2, 2, 0이
남게 되게 돼. 그래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5팩토리얼 전체 개수 5팩토리얼을 1이 2개고 2가 2개니까 2팩, 2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요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0으로 못 시작하니까 만약에 두 번째 내가 2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이 썼어? 그러면은 남는 숫자가 뭐가 남게 되냐면 110이 남게 된다고. 11120이 남게 된다고.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하면 전체 개수 5개니까 5팩토리얼 계산하신 다음에 3개가 같으면 짜죠? 그래서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자, 요게 바로 2번 문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2번 문제 더 해주면 요거는 30까지, 요거는 20까지 두 개 더 해주면 토탈 50까지 경우수가 되게 되겠다. 연습 문제 A의 7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A의 8번 풀 텐데 요거 좀 잘 기억해둬야 돼.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 문자의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야. 아마 내가 오늘 깜빡하고 과제 검사를 일단 처음에 못했는데 원류에 보면은 이 8번 유형이 하나의 독립적인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정한 문자가 순서가 정해진 경우. 그럼 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얘들아 이거는 지금 내가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봐야 돼. 여기 봐. 연습 문제 A의 8번을 풀기 위해서 개념을 설명합니다.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할 거냐면 문자를 나열하는데 특정 문자의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경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야.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된다.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 A하고 B의 순서가 무조건 이 순서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야, 이거 이해하면 되게 쉬워. 금방이야. 잘 들어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A하고 B는 이 순서대로. 예를 들어 B가 먼저 오고 나중에 A가 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 A하고 B는 반드시 A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중에 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텐데 근데 선생님이 깜빡했어. 그래서 그냥 5개의 문자를 나열해서 5팩토리얼로 계산하다 보면 이 5팩토리얼 120까지인데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면 120까지 경우수가 쭉 발생을 하겠지.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친구가 있을 거냐면 C, A, B, D 이란 놈도 있겠지. 그리고 진행이 되다 보면은 C, B, A, D, E도 있겠지. 근데 나는 얘를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비슷하게 생긴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제외돼야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반쪽이 돼버린다고. 반쪽이. 얘만 있겠냐? 이거 나열하다 보면은 뭐 있겠어? 그럼 이것도 있겠고 B, A, C, D, E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 중에 얘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사라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모든 120가지 경우의 수 중에 짝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그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된다? 반토막이 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눈다? 2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A, B의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의 수가 된다.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3개의 문자가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를 나열하는데 만약에 B, C, D가 꼭 이 순서를 지켜줘야 된대. 그래? 그럼 B, C, D가 이 순서를 지키려면 예를 들어 이거나 A, B, D, C의 E나 A, C, B, D의 E나 A, C, D, B의 E나 A, A, D의 B, C의 E나 A, D의 C, B의 E나 원래 6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 중에 유일하게 이 친구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경우의 수가 6분의 1이 돼버리죠? 경우의 수를 6으로 나눠야 되죠? 근데 그 6이 왜 6입니까? 3개이기 때문에 그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만약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만약에 B, C, D가 그 순서가 지켜져야 된다고 한다면 5팩토리얼 그냥 무시하고 나열한 다음에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3팩토리얼의 경우의 수로 나눠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근데 여기까지 놓고 보니까 뭐와 매우 유사하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언을 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문자들이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고 한다면
걔네들을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같은 문자로 놓고 나열한 후에 그 동그라미에 B하고 C하고 D를 내가 순서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특정한 순서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면 걔네들을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같은 문자로 놓고 걔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알겠냐?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하나의 응용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 좀 되겠어?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A, B, C, D, E, F라고 하는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A, 2입니다, 이제. 자, 연습 문제 A의 8문 문제를 해결해 보면, 야, A, B, C, D, E, F라는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A는 C의 왼쪽에, A와 C의 위치가 결정이 됐고, C와 E는 왼쪽, C는 E의 왼쪽에. 그러면 A와 C와 E가 그 순서가 지켜져야 되니까 얘를 새로운 문자인 X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 6팩토리얼인데 순서가 지켜지는 색 친구를 같은 것으로 놨으니까 얘를 3팩토리얼 나눈 계산해 주시면 12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자, 요게 바로 좀 되게 중요해. 이런 것까지 대표형으로 놓으면 너무 유형이 많아지니까 연습 문제로 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온류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되게 중요한 유형이 됩니다.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발전 유제 1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자, 도시락 반찬이 무려 8개나 들어가는 이런 도시락통이 있는데 얘가 지금 그 모양들이 전부 다 일치하기 때문에 일종의 원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발전 문제, 문제 번호를 안 적었구나. 자, 발전 문제 1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공간에 이제 밥을 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도시락을 부담돼서 그죠? 자, 8개 모양이 그 모양이 회전했을 때 일치할 수 있게끔 그림 참 잘 그리지 않니? 내가 봐도 잘 그리는 것 같아. 사람 그림, 동물 그림 이런 건 못 그리는데 사각형, 오각형 이런 거 그린다. 근데 키즈 카페 혹시 알아? 그 애들 막 타요 카페 가면은 막 타요들만 겁나게 많고 막 뽀로로 카페 가면 뽀로로 막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그런 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저기 어디야? 어디? 저기 어디더라? 여기 롯데월드 그 지하에 가면 뽀로로 랜드가 있어요. 뽀로로 키즈 카페가 있어요. 되게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거보다 조금 약간 작은 칠판이죠. 칠판이 원래는 이제 애들이 막 이게 분필로 낙서하고 지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칠판인데 저는 거기 가면 맨날 이게 그림 그립니다. 막 정 20각형 막 이런 거 있지. 니네 정 12면체 알아? 정 12면체? 정 20면체 알아? 정 20면체라고 이것은 개인기인데 한 번도 내가 본 적 없을 거야. 정 20면체 그리는 사람은. 정 20면체가 뭔지는 아마 보면 알 거야. 이게 정 20면체가 뭔지를. 제 개인기인데.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된 이런 개인기가 있습니다. 정 20면체 겨냥도를 선생님이 그릴 건데 정 20면체. 기억나니? 정 20면체? 그 중학교 2학년 때 왜 정다면체 5가지 종류 중에 정삼각형 20개로 되어 있는 거 보여? 이런 거 그려놓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그려놓으면 애들이 와 아저씨 이거 뭐예요? 막 그래. 그 이거 막 이제 물어보지. 그리고 막 정적분의 기본 정리 막 이런 거 증명해놓고 그 누가 보면은 어떤 또라이가 왔다 갔나 하는 생각이 들 건데 재밌더라고. 시그마 막 K제곱 공식 같은 거 막 증명해놓고 수학적 귀납법으로 막 증명해놓고 칠판에다가 진짜. 그럼 이제 와이프가 그만 좀 하라고 재미없다고 막 그러는데 암튼 그림 그리는 게 선생님 개인기예요. 개인기. 야, 암튼 봐. 지금 내가 여기에 밥을 담고 8개의 반찬 A, B, C, D, E, F, G, H라고 하는 8개의 반찬을 여기다 담아보려고 하는 건데, 야, 원순열이야. 돌면 일치하니까. 그럼 이게 고기 반찬이라 하자. 우리 고기 제일 좋잖아. 고기 반찬이야, 고기 반찬. 그럼 고기 반찬을 담으려고 하는데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승아가 경우의 수 몇 가지니? 지금 반만 남겨 있는 거야? 몇 가지? 한 가지?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다르지 않아?
고기 반찬을 담는 위치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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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는 똑같지? 그지 않아? 여기는 다 똑같다고 어차피. 왜냐면 밥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사실 두 가지밖에 사실 지금 없는 거거든. 그럼 이제 고기 반찬을 담는데 담을 수 있는 위치가 몇 군데? 두 군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 7개의 반찬통은 이제 고유화가 되겠죠. 고기 바로 오른쪽. 고기 바로 오른쪽은 좀 느끼하니까 김치를 담으면 좋겠고 여기 왼쪽 콩나물 담으면 좋겠고 그지? 그럼 고기를 기준으로 나머지 7개가 고유화가 되므로 나머지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7팩토리얼 계산하면 된다. 이게 바로 발전 유제 1번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문제만 풀고 잠깐 촬영 멈추고 이제 원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뒤로 넘어가서 발전 유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발전 유제 4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지워주고. 자, 가겠습니다. 야, 지난번에 원료 답안지 줬지? 답안지 줬지? 발전 유제 4번 문제, 41페이지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어떤 그 도로망이 있어. 여기 지금 딱 반으로 나누고 여기가 싹싹 나누고 그림 참 잘 그리지 그제? 등간격으로 참 잘 그립니다. 자기의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자뻑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길 바라고 C라는 점, 여기 D라는 점, 그다음에 여기 B라는 점 가볼게. 문제 본다. A에서 출발해서 C를 지나고 A에서 출발해서 C를 반드시 지나지만 이 점은 지나지 않고 C에서 다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려고 하냐면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와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 계산하는데 C에서 B까지 갈 때 D를 거치지 않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해야 돼. 가볼게. 송민아,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니? 뭘로 계산하면 좋을까요? 응? 어떻게? 졸려 그냥? 야, 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는 총 5번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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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위쪽이든 위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든 쉽게 말해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 3개와 5, 5, 5라고 적지 뭐. 5, 5, 5. 그 다음에 위, 위. 그래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그 순서에 맞게끔 알아서 A에서 C까지 일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하여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자 이게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C에서 B까지 D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숫자 써서 하는 방법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돼. 하지만 6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야 C에서 D까지 가는 방법 전체의 경우의 수는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5팩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이 되거든. 그난 여기서 지금 뭘 빼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야 C에서 출발해서 D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뺨으로써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럼 C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2가지밖에 없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사실은 2팩을 1팩 1팩으로 나눠준 거야 사실은. 2팩을 1팩 1팩으로 나눠준 거지 수학적으로 해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총 3번의 이동을 해야 되는데 2번 한 번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3팩을 뭘로 1팩과 2팩의 곱으로 나눠가지고 뺀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눈 이 친구는 10이고 얘는 10이고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면 6이 되게 되고 전체 정답은 40까지 정답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발전 유제 5번만 풀어볼게. 좀만 힘내. 자 힘내라 힘내라. 자 발전 유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옛날에 나왔던 어떤 그 모의고사 문제에 그 어떤 느낌을 좀 살려보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가 낸 것 같은데 문제 한번 읽어봐. 혹시 과제를 못 해왔거나 지금 처음 보는 친구도 있으니까 문제 한번 살짝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 그리는 동안. 자 A하고 B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친구가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속도로 움직인대. 그 얘네들이 만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야
A에서 B까지 총 몇 번을 움직여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움직여야 되지? 근데 여기랑 동시에 출발해서 우리가 만난다는 얘기는 내가 네 번 이동하고 너도 네 번 이동해야 우리는 아마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위치는요, 좀 한정이 되는데 이 곳 밖에 만날 수가 없어. 이거 외에 위치에서 만날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횟수가 8번. 그럼 내가 4번, 네가 4번, 우리 만나. 그럼 여기서 4번 이동했을 때 갈 수 있는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때 얘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위치가 핑크색밖에 없다는 거야. 핑크색 이 위치. 그래서 내가 얘를 1번 위치, 얘를 2번 위치, 얘를 3번 위치, 얘를 4번 위치, 얘를 5번 위치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위치 하니까 어제 또 예비고일 놈들이 부들부들 수업이 7시 반에 끝났는데 10시에 어머니한테 숙제 안 했다고 상담 전화를 했거든. 전화를 했더니 숙제를 안 해서 얘가 오늘 그랬다. 근데 많이 안 해가지고 그냥 보냈어. 근데 네 어머니, 네 선생님 들었어요. 애가 지금까지 하다가 지금 막 오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야. 난 7시 반에 보냈는데 애는 숙제를 안 해서 학원에 남아서 보충을 한다. 그래서 10시에 집에 가는 것처럼 엄마한테 해놓고 어딜 갔을까? 참고로 오버워치를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PC방 갔겠지? 그래서 걔랑 전화를 바로 했죠. 전화가 꺼 있습니다. 그래서 걔랑 같이 갔을 거로 추정되는 요 2명이 더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전화가 꺼 있고 지금도 전화를 했는데 내가 문자 보자마자 문자 해라고 했는데 어제 밤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뭐를 하면 죽었어 아주 그냥. 잘라버리든가. 내가 거짓말하면 퇴원시켜버린다 그랬거든. 이제 퇴원시켜버리든가 아니면 반을 옮겨버리든가 해야지. 본보기를 세우려고 가지고. 겁없는 중딩들이 아직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학원 핑계대고 제발 좀, 옛날에 내가 어전에 솔직히 근데 중딩이 아니라 고3 애가 그때 수능 한 2달 남았나? 여자인데 엄마한테 일요일날 저녁에 수학 보충 있다고 갔는데 너무 안 오니까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수학 보충 몇 시까지 하시냐고. 네? 어머니? 수학 보충은 전혀 계획이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래서 어머님 수학 보충은 없고요. 아마 다른 데 가는데 수학 보충을 간다라고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빅뱅 콘서트를 갔는데 학원 수학 보충을 간다고 뻥을 치고 간 거야. 수능 2달 남은 고3이. 여자였습니다. 여자. 그래서 그래. 결국엔 재수했습니다. 결국엔 재수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재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재수를 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니다. 얘네들이 1번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 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랑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곱해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그래서 1번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바뀌냐면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고. 한 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5번에서 만나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볼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솔직히 이거는 수학을 우리가 지금 안 배워도 노가다로 할 수 있잖아. 보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네 가지잖아. 그럼 그 둘을 곱하면 16가지 방법으로 2번 포인트에서 만날 수 있겠죠. 물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내 이동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인데 세 번, 한 번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4팩토리얼을 1팩토리얼과 3팩토리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4번을 움직여야 되는데 한 번, 세 번 아니고 하여튼간 4. 그럼 얘도 4. 4. 얘도 16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네. 여기도 이렇게 노가다로 할 수 있겠지만 노가다를 이렇게 몰라. 하시겠지만 근데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자, 총 이동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인데 걔가 두 번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나누는 6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다. 계산해보면 그럼 내가 여기까지 간 거 6가지 경우, 네가 오는 경우 6가지 경우, 그럼 우리 여기서 만나는 경우 36가지 경우.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몇 가지면 7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게 된다. 여기까지가 알구전 1, 2, 3단원의 좀 난해한 문제에 대한 풀이였습니다.